네, 오늘은 완자수학 단원평가와 교과 영양수학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27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27 먼저 써주시고 1, 27, 2 안되고 3, 9, 4, 5, 6, 7, 8 다 안되죠? 9, 3 같은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것들은 순서 바꿔주고 한 줄만 모으면 1, 3, 9, 27 이렇게 되겠고요. 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3번 64의 약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64의 약수를 구해보면 1, 64, 2, 32, 3 안되죠? 4, 16, 5 안되고 6 안되고 7 안되고 8, 8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서만 바꿔서 써주면 되죠. 그래서 한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4번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인 관계인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8과 약수 배수인 관계 15는 8단에 없죠. 그러니까 안 돼요. 24는 8단에 있죠. 83, 24 가능합니다. 40은 85, 40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당 2개 정도 이렇게 또 될 수 있네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서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6번 두수 동그라미와 x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개수를 각각 구하세요.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공통 수 또는 곱셈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2는 밑에 없어요. 그러니까 2는 안 돼요. 3 있죠. 그리고 5도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5가 공통인 곱셈식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1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공통 곱셈식을 쓰고 나머지를 다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리고 3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 2, 5, 10, 30, 30 곱하기 2는 60, 60 곱하기 3은 18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렵다는 친구들은 앞에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4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써보시오.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 해보시고요. 8번 요거 한 번만 기본적인 문제니까 해볼게요. 자, 어려운 친구들은 2부터 하세요. 16, 52, 52가 아니죠? 57, 2, 50, 52 맞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다음 2, 8에 16, 26, 또 2가 되죠? 2, 4, 8, 23 끝났죠? 최대 공약수 8. 자, 왼쪽 한 줄 곱하기였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최소 공배수는 니은 곱하기라고 그랬어요. 니은 곱하기.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13. 자, 8, 4, 32, 13, 96, 13, 32 하면 416이네요. 자, 83, 24, 네,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9번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36입니다. 이 두 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걸 공배수의 특징을 알아야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이 특징만 알면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고요. 10번 30과 45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90이야. 이 말은 최소 공배수를 의미합니다.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으니까. 그럼 30과 4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5, 6에 30, 5, 9, 45 3으로 되겠죠? 3, 2, 6, 3, 3, 9. 자, 니은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은 33, 90 나오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안은 지은 이름 보면 30과 45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5야. 자,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죠. 30과 45의 최대 공약수는 왼쪽 한 줄이니까 5 곱하기 3은 15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지은이는 잘못 말했어요. 훈기의 말을 들어보죠. 자, 공약수는 30과 45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아. 맞죠? 이거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관계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죠. 11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2번도 여러분이 약수를 다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13번 요거 별표 많이 나올 만한 문제네요. 9의 배수이면서 15의 배수인 수. 자, 뭐뭐의 배수이면서 뭐뭐의 배수. 이거는 공배수를 의미합니다. 자, 뭐뭐의 배수이면서 뭐뭐의 배수.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공배수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100보다 크고 150보다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구하라는 문제. 자, 그러면 공배수의 특징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100과 150 사이에 어떤 배수들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9와 1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3, 3은 9, 3, 5, 15, 3, 3은 9, 9, 5, 45. 니은 곱하기 한 거예요. 자, 45의 배수 중에 100보다 크고 150보다 작은 거. 자, 45 곱하기 3을 하면요. 135가 나옵니다. 100보다 크고 150보다 작죠? 2를 곱하면 90이니까요. 45 곱하기 4를 해볼게요. 그러면 180이 나오네요. 그럼 가능한 거는 135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한 뒤 100에서 150 사이인 45 곱하기 3, 135이다. 그래서 135 구하면 되겠습니다. 14번 봅시다. 가로로 56, 세로 48인 직사각형 모양 도화지를, 자, 이거 수업 때 했던 부분이죠. 남는 부분 없이 크기가 같은, 남는 부분 없이, 자, 가장 큰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바로 최대 공약수 문제라 그랬어요. 최대 공약수. 그래서 우리는 5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28, 24, 2, 14, 12, 2, 7, 6 됐죠? 최대 공격수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그래서 8cm 됩니다. 왜 이게 최대 공격수 문제인지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가로가 56이죠? 세로가 48이에요. 이런 모양이 있는데 도화지를 남는 부분 없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이죠? 정사각형은 가로가 세로가 길이가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자르려고 하니까 자,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8cm로 나눌 수 있는 그런 8cm가 아니라 가로로 정확히 나눌 수 있으려면 56의 나머지가 남으면 안 되겠죠. 여기 예를 들어 뭐 3cm 남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로가 5의 약수인 수로 돼야 돼요. 그러면서 48도 똑같이 나누어 자르려면 48의 약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인 거는 48의 약수이면서 56의 약수여야 된다는 거죠. 즉 공약수여야 또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는 부분 없이 가장 큰 이런 말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로가 18cm, 세로가 24cm인 직사각형 모양을 겹치지 않게 늘어놓아. 자, 겹치지 않게 늘어놓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처럼 설명을 할게요. 자, 가장 작은, 또 가장 작은 나오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라는 거 겹치지 않게 늘어놓아 가장 작은 이런 말을 보면 최소 공배수 문제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18, 24, 6으로 할게요. 6, 3, 18, 6, 4, 24. 최소 공배수 구하면 6 곱하기 3 곱하기 4, 18 곱하기 4, 72죠? 자, 그러면은 72cm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가로 18, 세로 24인 이런 직사각형 모양 타일이죠. 이걸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예요.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로도 붙여 나가겠죠? 붙여 나가는데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가 똑같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즉 정사각형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가로의 길이는 18의 배수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2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24의 배수와 18의 배수가 길이가 같은 지점, 즉 공배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 공배수 찾는 문제 중에 가장 작은이니까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겹치지 않게 늘어 놓아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 만든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최소 공배수 문제라는 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16번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7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실력 문제 때도 나왔던 문제죠. 일정한 빠르기라는데 5분마다 3분마다 한 바퀴 돕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출발합니다 라고 바꿔보면 어디서 본 문제 같죠? 도서관을 누구는 5일마다 누구는 3일마다 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지 다시 만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최소 공배수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5분마다 3분마다 가면은 이 친구들은 최소 공배수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15분마다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분 동안 그럼 몇 번 다시 만나느냐 15분마다 만나니까 15분 30분 45분 60분인데 50분까지 했으니까 하나 둘 세 번 다시 만나게 되죠. 18. 7의 배수인은 어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약수를 모두 더하였더니 32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세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7의 배수는 7, 14, 73, 21 이렇게 배수들이 있을 텐데 약수를 모두 더했더니 32가 되었습니다. 약수를 구해보면 1, 14가 되겠죠? 2, 7. 자, 그러면 더하면 32가 돼야 된대요. 8, 22, 24 안 되죠. 1, 21, 3, 7 더하면 이건 10, 20이니까 32죠. 그래서 21. 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19번 길이가 39, 52인 철사가 있습니다. 두 개의 철사를 같은 길이로 자 여기 힌트 나오죠. 남는 부분 없이 최대한 나누어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요? 최대 공약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힌트를 줬어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20번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실력 문제, 파박 실력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떤 수로 나누면 자 그러면 46 네모 58 네모 문제죠. 이거 무슨 문제였어요? 최대 공약수 문제였죠. 최대 공약수 하는데 6, 2 이게 힌트죠. 자 여러분 이거 기억이 안 나면 파박 실력 문제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수학효과 영역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은 연도를 나타낼 때 11을 뜻하는 식간과 12종류의 동물들을 뜻하는 12지를 사용했습니다. 식간과 12지를 차례로 하나씩 짝을 지어 갑축, 을축, 병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음에 보고 답하래요. 식간과 12에서 규칙을 찾아 써보세요. 식간은 몇의 배수마다 반복됩니까? 10개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마다 반복이 되죠. 12지는 12개니까 12의 배수마다 반복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2020년은 경자년이고 경이고 잘하는 거죠. 2024년 갑진년입니다. 2032년이 되는 해 이름을 써보세요. 20년에 경이었대요. 20년에. 그러면 자 20년에 경이었으니까 4년 후 2024년 갑진년 하나 둘셋넷 4년 후니까 갑 맞죠? 그럼 32년이란 건 8년이 지나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임자죠.
자, 그 다음 자예요. 2020년이 자면은 자축이면 쥐네요. 2024년 하나 둘셋넷 진이죠. 그 다음 8년 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자네요. 그럼 무슨 년이에요? 임자년. 자, 2032년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띠입니까? 쥐띠죠. 사실 이거는 이렇게 내는 문제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셀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칙을 주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1584년에 띠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내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건 이렇게 단순한 문제 같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내가 태어난 해의 연도가 무슨 이런 임자년처럼 이런 게 무슨 년이고 나는 무슨 띠고 또 친구는 누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고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한번 구해보면 여러분한테 규칙 관련해서 더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모르겠는 거나 잘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